여러분, 재난지원금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보탬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어제 저녁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네. 이게 보면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뭔가 상황이 좋아진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소비 심리가 확실히 개선된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소비 심리가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직도 한참 멀었다가 답이에요. 최악을 넘어서서 조금 개선됐다는 이야기지 그야말로 인공호흡기를 뗀 수준이라는 거지. 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서 소비가 왕창 살아나서 내수가 좋아진다는 그런 뜻은 분명 아닙니다. 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예요.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여기에 보면 소비자 동향 지수가 말입니다. 6개 지수가 다 올랐어요. 6개 지수가. 그중에 표준화한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는 77.6이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6.8포인트 상승했어요. 6.8포인트.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기 이전 지난 2월에 96.9였거든요. 96.9. 그리고 나서 3월에 78.4, 4월에 70.8 이렇게 석 달 연속 계속 곤두박질 치다가 이제 겨우 5월에 77.6으로 조금씩 돌아섰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긴급 재난 지원금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 줬잖아요. 3인 가족 80만 원, 2인 가족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를 미쳤다고도 봅니다. 실제 25일 0시 기준으로 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에 2015만 2631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2.8%가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는 모습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소비자 동향조사 6개 지표거든요. 6개 지표가 한꺼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조금씩 좋아진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생활형편 지수, 예. 그러니까 생활형편 전망 6포인트 띄었습니다. 현재 생활형편 지수 2포인트 띄었어요. 경기 판단 지수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 향후입니다. 8포인트. 가계 수입 전망 4포인트 올랐고요. 소비자 지출 전망 지수 이것도 4포인트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의 기준 중에서 이제 77.6이니까 아직 멀었다예요. 아직 멀었다. 예. 문제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1.6%예요. 이게 2002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려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야 정상이잖아요. 이게 돈이 시중에 많아. 그러면 돈은 많은데 상품은 뭐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 상품의 가격이. 왜? 소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더 떨어지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성장은 또 낮아지고 결국은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소비 심리가 나아져서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막 100 위로 막 놀아야 돼요. 100 위로. 그래야지 이게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늘어나요. 순이익이 늘어나면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공급을 하고자 설비 투자도 하고 사람도 뽑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되면 경기는 선순환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대한 그런 우려 되게 많고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라서 앞으로 저성장, 저물가가 지속되는 한 일본식 장기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게 우리 경제가 내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우리 경제 규모 자체가 내수에서 5,200만 되는 내수에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아니 무역대국으로 뭐 전 세계 11위, 12위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어떤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내수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내수를 통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일반적으로 내수를 통한 성장을 하려면 적어도 인구가 한 1억 명쯤 돼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내수 갖고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부분이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 진짜 실물 경제의 충격은 만만치 않을 거로 그렇게 예상합니다.